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큰 이벤트 FOMC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양시장 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로봇주 관련한 지정학적인 테마주들은 여전히 부각받았는데요. 자, 우리 시장 어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야지 수익의 극대화 전략 노려볼 수 있을까요? 쇼미더스탁과 함께 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샵 3772번 다비드 전문가님 3글자 보내주세요. 시장 궁금증 속 시원히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QR코드 스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먼저 전문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를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0일 월요일에 시장 키워드 살펴보시면 빅 이벤트 속에서 코스피가 상승 마감했고요. 지정학적인 리스크죠. 이스라엘 지상전 본격화로 관련주들이 부각받았습니다. 그리고 저가 매수로 좀 봤던 건지 로봇 섹터들의 움직임 좋았는데요. 하나씩 시장의 흐름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살펴보시면 오늘 11월 FOMC에 대한 이슈 그리고 미국의 채권 발행 규모에 대한 촉각 속에 코스피는 소폭 오름세로 2,310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감, 코스닥은 1% 강세를 보이면서 760선 지금 목전에 두고 거래가 마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장기물 채권 발행 규모가 확대되게 되면 우리 시장의 변동성도 좀 커지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감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기관에서 홀로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수급적인 측면들도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 점검해 보시죠. 나홀로 기관이 사자세 4,230원가량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코스닥 역시나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관에서 소폭 사들였고 반면에 외국인들 좀 들어와주는 움직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 하면은 석유가스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상전이 본격 돌입되면서 2단계에 대한 전쟁에 대한 우려감들이 주가에도 좀 반영되는데요. 한국석유는 상한가 같고요. 중앙에너비스 23%, 흥구석유도 22%대로 석유가스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부각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원유 공급에 대한 차질, 이렇게 되면 유가 급등되는 거 아닌가? 수혜주로 좀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두산 로보텍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장하고 난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장중에는 41,700원 터치. 와,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진짜 높게 껑충 뛰어 오르면서 41,150원의 상한가를 좀 돌파한 모습들도 보여줬는데요. 저가 매수, 지금 너무 저렴하다라는 심리가 작용되면서 로봇주로도 매기가 확산되는 게 보여줍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대장주로 필두로 관련해 에브리봇, 이렌시스, 퍼스펙트 관련주들의 움직임들 지금 견고했다라는 것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론 JTC라고 해서요. 장 마감하고 나서 매출에 대한 얘기들, 영업이익에 대한 얘기들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거의 10% 가까운 등락률을 보여줬고요. 포시S 같은 경우에는 국책연구기간 20일, 여기서 이폼 사인 도입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7%대로 오늘 껑충 뛰어오르는 움직임도 보여줬습니다.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인 만큼 내일 정규장에서 어떻게 흘러갈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자 브리핑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월요일 시장입니다. 뭔가 파이팅을 외쳐야 될 것 같은데 막 시원스러운 파이팅은 좀 안 나오네요. 네, 뭐 지금 증시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별로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그래도 뭐 상승 종목이 많은 네. 그다음에 뭐 어렵지 않은 그러니까 뭐 최악은 아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아직 투자 심리들이 좀 불안감들을 아직은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올라간 혹은 뭐 이제 특징주가 됐었던 종목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로봇주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좀 시원한 반등이 났었던 주요 섹터들이 좀 나오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뒤에 얘기들을 좀 같이 시장과 좀 녹여서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뭐 아직까지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좀 조급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같이 좀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급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어느 포인트에서 좀 조급하게 보지 않아도 될런지 시장 이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살펴볼게요. 오늘은 헤드라인이 뭘까요? 네, 뭐 아무래도 뭐 계속해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지정학 리스크 네. 이쪽을 우리가 또 체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오늘 올라간 종목들이 뭐 시장에서 좀 뭐 여러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뭐 뉴스를 좀 따라서 그러니까 지정학 리스크를 좀 타고 올라간 종목들이 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석유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갖고 그다음에 앞서서 이제 언급해 주신 두산 로보틱스, 그 아래 이제 중앙에너비스, 그다음에 뭐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은 다 정유주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란이 이제 좀 개입하고 이제 뭐 레드라인을 넘었다라는 그런 뉴스 발표들이 나오면서 전쟁이 좀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실제로 이제 뭐 WTI라든가 아니면 뭐 브렌트유라든가 국제유가 가격을 실제로 올려버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차트를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과거에 이제 전쟁이 나오기 전에 뭐 물가 상승이 나왔었을 네. 때 그 언덕을 아직도 뭐 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 이란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또 혹은 뭐 이제 전쟁의 장기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뭐 정유주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오늘 부각을 받고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의 좀 정상적인 수급들과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종목들 아니면은 뭐 기업이 좀 탄탄하거나 성장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펀더멘털이 좋은 그냥 일반적인 종목들에 대한 수급 개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는 것은 뭐 시장의 참여자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리스크들을 계속해서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뭐 오늘까지의 주식 우리 그 코스피라던가 아니면 이제 코스닥의 일봉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아직까지는 추세 변화가 별로 좀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의 일봉 차트고 오늘은 뭐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뭐 9월 달 혹은 뭐 10월 달 이때 나왔었던 요 단기 추세들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느껴지는 온도가 굉장히 좀 차가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개파락으로 빠졌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바닥을 더 깨려는 모습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추세를 바꾸는 그런 액션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시장을 부정적으로 뭐 이제 좀 뭐 전망을 하고 그렇게 이제 좀 되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저도 이제 물론 시장이 좀 빠르게 회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뭐 글로벌 경기 지표 쪽에 대한 내용들도 그렇고 아니면 전쟁 이슈에 대한 내용들도 그렇고 아직은 긍정적인 호재들이 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뭐 가장 뭐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뭐 지금 시장에 나와 있었던 악재들을 어느 정도는 증시에 좀 많이 녹였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글로벌 증시보다 예민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좀 뭐 빠른 반등과 그러니까 이런 악재들을 지수에 다 녹여냈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의 판단이 들었었을 때 좀 더 좀 빠른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 네. 근데 그 시기가 아직은 좀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뭐 지금 우리나라 지수 지금 코스닥 일봉 차트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상반기 동안 힘들게 끌어올렸었던 증시가 한 2달 동안 너무 좀 급격하게 이렇게 좀 떨어져 내려온 상황이고 뭐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미증시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뭐 글로벌 주요 지수에서도 그렇고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나스닥도 최근에 저점을 깨면서 추세의 기울기가 지금은 뭐 계속해서 눈에 봐도 좀 하방 추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앞서서 나왔었던 뉴스들이 이제 다시 재차 부각이 됐고 사실은 뭐 정유주들의 테마라고 하는 것은 WTI라든가 브렌트유의 그 이제 가격
급등이 좀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좀 테마가 좀 쌓이고 이렇게 변동이 좀 나오는데 오늘은 관련된 그런 뭐 유가 선물이라던가 움직임이 별로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심리와 테마, 기대감 이런 것들로만 좀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뭐 제가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에도 요 관련된 종목들을 좀 얘기를 좀 해드렸었고 뭐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조정이 또 급하게도 나오기도 했었고 그런 상황인데 변동성은 굉장히 좀 큰 종목군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빠르게 회복을 못하고 만약에 이제 뭐 전쟁의 뉴스들이 뭐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가치적으로는 인정할 수는 없지만 테마적으로 아니면 시장의 수급 쏠림 현상들 이런 거를 이제 좀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짧게 관심을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항상 좀 뭐 뉴스 보고 급등 나오는 거 보고 올라타고 이렇게 하면은 과거에 뭐 초전도체 이슈도 그렇고 타이밍을 잘 놓치면은 그러니까 좀 큰 변동성에 오히려 좀 해를 입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종목들 중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아니면 지금 테마가 이렇게 세졌는데 좀 후속이 될 것 같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가볍게 그다음에 좀 짧은 단기 관점으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래서 또 너무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시장에 좀 주도로 보고 계신 부분의 섹터 그리고 또 유망주 살펴볼게요. 엘컴텍입니다. 시장 흔들릴 때는 사실 안전한 게 최고다라면서 이런 쪽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주도주로 엘컴텍 왜 좀 들고 오셨나요? 사실 뭐 주도주 느낌은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이게 가치주 쪽의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전쟁의 반사익 수혜주들 약간 테마성 종목들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는 여기다가 변동성 느낌으로 이제 흥구석유라는 종목을 안내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고 변동성이 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뭐 중앙에너비스 오늘 뭐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이 특히나 이제 정유주들이 이제 테마주 쪽에서는 가장 큰 그런 이제 좀 뭐 테마 느낌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할 텐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좀 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들 두 개를 뭐 굳이 꼭 주도주와 유망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이제 후보군 느낌으로 하나 좀 뽑아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엘컴텍이라는 종목은 이제 금 관련된 그런 종목입니다. 금 선물 관련된 종목이고 엘컴텍이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주요 매출처가 금광이라든가 이쪽이 아닌데 자회사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몽골에 있는 자회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금이나 아니면은 구리 아니면 아연 이런 자원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금이랑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금값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올 때 테마주로 부각을 좀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간 뭐 좀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서 좀 부각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금 선물 가격이에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뭐 좀 단기적으로 급등을 좀 하기도 했었고 장기적인 추세를 놓고 봤을 때도 약간 좀 그 유가 차트보다는 뭔가 좀 더 의미가 좀 터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뉴스가 나온 것도 그렇고 금 선물이 이제 온즈당 2,000달러를 좀 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상 최고치가 2,070 몇 달러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근접을 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좀 반응이 나와서 사상 최고치를 뚫어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뭐 테마주의 힘이 엘컴텍에 좀 더 실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뭐 전쟁의 상황이라던가 글로벌 경기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근선물이 최고치를 뚫는 거는 저는 충분히 좀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가치 투자적인 느낌보다는 약간 이런 이슈와 재료를 보면서 다음 테마주의 순환매 차원에서 이 엘컴텍을 좀 보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일봉 차트를 한번 놓고 보면은 뭐 최근에 중간중간 반응이 나오기도 했고 뭐 시장에 역행하는 그런 단기 추세를 보여주고는 있긴 하지만 뭐 과거에 이제 고점이라던가 과거 이슈가 나왔었을 때 나왔었던 반응들 그다음에 충분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봤었을 때 지금 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뚜르랑 말랑하고 있다라는 관점에 대비해서는 주가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추세 자체도 그렇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윗꼬리가 달린 반응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저점이 더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좀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일봉에서 장기 추세를 볼 수 있는 뭐 주봉이나 월봉 차트로 넘겨서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추세는
과열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 차트를 좀 한번 넘겨볼까요? 다음은 주봉상의 이제 차트인데 마찬가지로 일봉에서 보였던 과거에 이제 급등 구간들 이후에 다시 조정들이 나왔었고 지금은 뭐 과열이 되어 있기보다는 지금 2,000원 요 구간에서 이제 매물이 좀 쌓여 있는데 지금 구간을 넘겨주고 그다음에 매물을 지금 위치에서 좀만 소화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전쟁이 길어지는 것을 원치는 않은 상황인데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뭐 지금 증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흐름도 쉬울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반사익 수혜를 좀 찾으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엘컴텍이 지금 뭐 정유주가 급등을 엄청 많이 했죠. 그런 거 대비해서 아니면 이제 뭐 WTI가 올라간 수준과 그다음에 정유주들의 급등했었던 그런 위치들. 근데 지금 금 가격의 위치와 그다음에 엘컴텍이 반응이 나왔었던 그런 수준들을 비교를 했었을 때 이런 테마와 기대감이 아직은 좀 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약간 좀 후속주 느낌으로 엘컴텍이 부각이 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요 이슈에 맞춰서 뭐 주도주 섹터 자리에는 일단은 엘컴텍을 포진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 가격, 정유 가격 대비론 아직도 지금은 여전히 좀 매력 있는 차트의 자리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SH 에너지화학은 어떤 의미로 유망주로 보고 계신 건지 궁금하네요. 네, 마찬가지로 좀 뭐 정유주나 뭐 에너지주들 사이에서 먼저 이제 선반영이 돼서 같이 급등을 뭐 극동유화라던가 흥구석유라던가 이런 종목들처럼 많이 튀지는 않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변동성이 잘 나오고 끼가 있는 종목이라서 후속을 좀 기대하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주가가 1,000원이 안 돼요. 그래서 동전주라서 그쵸. 좀 잡주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뭐 단기 매매야 좀 약간 좀 가볍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인데 이 SH 에너지 화학의 이제 좀 뭐 테마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엘컴텍이 이제 금이라고 하면은 SH 에너지 화학은 이제 셰일 가스입니다. 미국의 그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에서 이제 셰일가스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셰일가스는 이제 뭐 석유의 대체 상품으로 미국이 이제 또 개발을 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갔었을 때는 셰일가스가 또 부각을 또 많이 받기도 하죠. 최근에 이제 뭐 천연가스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일승과 마찬가지로 SH 에너지 화학이 또 급등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후에 조정 이후에 오늘 또 돌려지는 자리에서의 반응도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천연가스의 폭등 뭐 이런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체 느낌으로 셰일가스가 또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뭐 하루 만에 20% 이상씩 또 양봉을 뽑아주고 뭐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변동성은 굉장히 좀 잘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좀 소액을 가지고 뭐 단기 매매를 한번 찔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뭐 지수가 좀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정유주들의 시세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진다라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조정이 나왔었던 뭐 흥구석유라던가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에 정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SH 에너지 화학의 추가 상승 여력이 저는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가볍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이슈와 테마성 종목들을 제가 그렇게 좀 선호하진 않고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언급을 드리지는 않았었죠. 근데 그만큼 지금은 시장 상황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런 이제 좀 당일날 급등하는 아니면 당일날 거래량이 쏠리는 이런 테마성 종목들을 뭐 당일치기 매매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내는 게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가치 평가가 좀 잘 나오거나 지금은 저평가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지수가 좀 많이 하락함에 따라서 가격이 내려온 종목들 뭐 이런 정상적인 종목들을 매수를 고려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시기를 좀 기다리는 동안에는 이런 이제 테마성 종목들을 가지고 좀 가볍게 좀 보면서 시간을 좀 더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은 있지만 그만큼 좀 잘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 저희 열어놓고 있습니다. 스캔하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저희가 실시간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공략주 궁금하실 텐데 첫 번째 그러면 힌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힌트인지 전문가님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바닥에서 좀 오랜만에
그 좀 의미 있는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뭐 뉴스들도 나오고 하면서 굉장히 좀 낮은 바닥에서 반응이 나오고 반격에 좀 서막을 좀 알리려는 그런 종목들이 좀 나와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플랫폼 기업으로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힌트를 좀 쉽게 드린다라고 하면은 아래 자막을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카페는 24시간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써주셨는데 뭐 이 기업과 뭐 이렇게 좀 연결고리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지만 좀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그런 좀 글씨들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좀 해보시고 종목들에 이제 좀 많이 돌려보신 분들은 보는 순간 저처럼 이제 피식 이제 웃으셨을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좀 기업적인 내용들과 그다음에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다음 힌트를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카페가 24시간 문을 열까요? 궁금하신 분들, 또 알고 계신 분들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정답 종목명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쾌하고 재미있는 답변도 저희 기다릴게요.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1279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